임대차로 좀 넘어가서 임대차에서 제가 궁금한 게 진짜 많거든요. 많죠. 네. 네. 첫 번째,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상식은 이건 약자를 위한 법이야. 임대인보다 임차인을 위한 법이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하는데 막상 계약을 하면 다 임대인 마음대로고 건물주가 신이고 막 서러운 그렇죠. 적이 많아요. 네. 그래서 미리미리 저희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사전에 내가 공부를 좀 해놓고 하면 좀 네. 대응하기가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란 무엇입니까? 네,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정확한 명칭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법을 보시면 목적이 나와 있으세요. 그 법조문의 목적은 상가 건물 임대차에 관해서 임대차에 대해서 민법의 규정이 있으세요. 민법상 임대차에 대한 규정보다 더 강화해서 보호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특례를 규정을 해서 국민 경제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되게 거창하죠. 일단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라는 목적인 거예요. 항상 보면 건물주가 강자잖아요. 맞아요. 강자기 때문에 법적으로 좀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을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라는 게 네. 혹시 따로 있을까요? 처음에 계약을 작성을 하실 때 네. 보증금과 월세를 계산을 하셔가지고 서울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서울은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 보증금으로 바꿔서 9억 원이 초과가 되면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지를 못하실 수 있거든요. 9억 원이 넘어서 받지 못한다는 거는 그 규모가 크니까 그렇죠. 약자라고 하기엔 조금 이거는 애매하다 맞아요. 이 뜻일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법에서 목적 자체가 좀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법이기 때문에 규모가 큰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적용을 안 시키겠다는 목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4층짜리 건물을 하나 임차를 해서 뭔가 자기네 목적 무슨 연구소를 쓴다. 뭐 그런 것까지 굳이 보호해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 9억이구나. 네. 그럼 여기서 잠깐 그 계산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환산한다는 맞아요. 뜻이잖아요. 환산 보증금인데 네. 보통은 계약을 하실 때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이렇게 계약을 갑시다. 하실 거예요. 보증금이 5천, 네. 월세가 600. 600에다 100을 곱하세요. 그러면 600만 원이니까 100을 곱하시면 6천. 6억이죠, 6억. 6억. 바보야. 이걸 배고파라고 배. 10이 아니라 100. 맞아요. 100을 곱하시면 6억. 어떡해. 그리고 기존 보증금 5천이 있으니까 6억 5천이잖아요. 그러면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환산 보증금을 했을 때 서울은 9억 이하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진짜 중요한 게 강남 쪽에서 네. 높은 보증금에 월세가 고시원이 1,000만 맞아요. 원짜리도 있어요. 그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힘들어요. 네. 환산 보증금이라는 걸 정확히 아시고 진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월세가 1,000만 원이면 벌써 10억이거든요. 그럼 끝나는 거네. 그럼 적용이 안 돼요. 잠깐 그럼 월세가 900이어도 끝나는 거네. 보증금이 있으니까. 네, 맞아요. 잠깐 내가 모르고 월세 900에 네. 보증금 5천짜리를 계약을 했는데 네. 건물주가 네. 야, 너 나가? 나 이거 재건축할 거야?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럼 화산 보증금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면 권리금 회수 기회라든지 네. 아니면 갱신 청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보호받을 수 있는 그 적용되는 법조항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안 되면 네. 민법상 임대차 규정이 적용이 되게 되어 네. 있어요. 민법상 임대차가 적용이 되면 임대인이 네. 임대차 종료 1개월 전에 통보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 그냥 나가야 되는 거죠?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잘 보시고 만약에 이런 경우 안전장치를 좀 하고 싶으시다. 네. 환산보증금을 해봤을 때 9억 원이 넘어가서 본인이 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안 되겠다 싶으면 주인한테 이걸 말씀하시면 돼요. 이거는 전세권 설정을 해달라. 전세권 설정은 어떤 거예요? 전세권 설정은 등기상에 그 나의 보증금을 보호를 봐야 되잖아요. 보증금 금액만큼 임대차 목적물의 네. 등기상에 전세권이라고 기록이 돼요. 전세권, 그 전세금, 뭐 보증금 얼마. 네. 이렇기 때문에 이게 기록이 되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우선 변제권과 똑같이 전세권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 진짜 꿀팁이다. 저는 사실 이 전세권 설정을 몰라서 우리 수강생분들한테 환산보증금 넘어가면 너무 그냥 무리하지 말고 그냥 거기 진입하지 말고 다른 데 알아봐요 이랬는데 순이익이 예를 들어 한 달에 막 1,500씩 떨어지는데요. 맞아요. 그럼 놓치기 아깝잖아요. 아깝죠. 네. 전세권 설정? 네. 네, 기억해 주세요. 전세권
오늘 발음 전세권 설정. 그리고 말씀 중에 아까 우선 변제권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럼 말 네. 나온 김에 우선 변제권은 뭔지도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네. 가장 임차인들이 보호받고 싶은 게 나의 보증금.